최근에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가 시골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거 가지고 경매를 낙찰받아가지고 철거한다 해가지고 자식들이 좀 애를 태우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뭐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 법정지상권은 어떻습니까? 그 사례를 한번 좀, 예. 법정지상권이 사실 유치권하고도 많이 물려있고, 추후에 아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아마도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사실 4분기가 되면.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잘 아시겠지만 PF나 개발 사업 했던 그 토지겠죠, 땅들이 하나둘씩 나올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집담한 물건들도 많아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은 법정지상권 이슈가 있는 땅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토지가 가장 문제예요. 토지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겠죠. 등기가 뭐 되어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 시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래된 뭐 구옥 같은 경우는 뭐 짓다 보면 사실 땅 주인 따로 뭐 건물 주인 따로 있다가 뭐 소유권이 임의로 분리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이제 지내오다가 그걸 모르시고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해서 경매가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철거 청구의 대상이 되고, 철거 청구 확정 판결이 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들, 이제 건물의 소유자들은 초조하니까 그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뭐 그게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투자도 가능한 건 맞죠. 요즘 유행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경매인들의 먹이인 것도 맞습니다. 최근에 뭐 새마을공고도 얘기 나오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집담한 건물도 그런 매물들이 좀 출해될 그런 소지가 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개발 쪽에 또 자문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 사업이 실제로 중단된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매나 경매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건 금융기관의 어떤 이제 대출 연장과도 관련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연말이 되면서부터 약간씩 분위기가 이제 연장이 조금씩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작은 사업장부터 큰 사업장까지 경매, 공매에 등장하는 게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법정지상권 이슈는 항상 걸려있는 경우가 있죠.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약간 법정지상권의 이슈가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명의가 또 신탁사에게 다 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개인 건축주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 이슈가 있는 게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짓담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개인들한테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실제로 성립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판단할 때 건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된 뭐 지붕 외벽보다 좀 더 느슨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에 관해서 건물의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토지에 종속된 부합물이면 법정지상권 자체의 성립이 아니에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무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건물 짓다 말았는데 이거 건물도 아닌데 무슨 법정지상권이야? 성립 안 되겠지 라고 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구독자가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예. 경매, 공매를 낙찰을 받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네. 신탁 공매는 어떻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는 신탁 공매는 별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별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양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임차 관련해서 그쪽 특수물권 관련해서 그쪽으로 많이 좀 접해 보셨을 텐데 가장임차인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가장임차인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가장임차인은 지금 뭐 유치권이나
법정이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리적인 문제라 저희가 요건을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임차인은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라 그 내부적인 내밀함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경매에 들어가서 소유자 겸 채무자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누군가가 세대주로서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이 돼 있으면 전입 신고가 날짜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근저당보다 보통 빠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보통 이 상태면 이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선순위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 요구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전입 신고 일자가 빠른 가장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선순위고 인수 여지가 있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럼 보증금이 얼마인지 실제로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만 판단했을 때는 사실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하고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대개의 경우 잘못 낙찰 받으시면 정말 진짜 제3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이 현재 이 물건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던가 컨설팅을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아시는 분이겠죠. 왜냐면 내가 권리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그 당시에 진짜 진정한 임차인 전세권자라면 어느 정도 유찰이 되는 건 뻔하거든요. 내 보증금을 누군가 떠안고 이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유찰이 쭉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유찰이 됐을 때 나만 알고 있으니까 보증금의 정보를 그 사람이 직접 입찰을 해서 물건을 낙찰받을 가려는 생각이 있는 케이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임차인이라서 사실 신고는 못하고 있는데 본인도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걸 밝히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만 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인지 아닌지. 근데 초본을 저희가 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건데 그것도 요즘 사실은 개인정보다 뭐다 보호에 대한 그런 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우편함에 막 가서 열어보고 이랬는데 요즘 이것들도 다 문제가 돼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문을 일단 확실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옆집, 윗집, 아랫집 또 경비실을 통해서 탐문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에 실제로 이게 전세 계약이 있었는지 그 즈음에 동네 부동산에서는 대부분으로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는 건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방어적으로 입찰을 하신다면 그 해당하는 전입신고일이 있던 그 시점의 전세가 정도는 감안하고 낙찰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여기서 이제 가장 사실은 쓸만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입일자하고 매매일자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간혹 굉장히 유사하게 붙어 있으면 실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입이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뭐 그 사람이 이제 와이프든 아니면 이제 다른 명의자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집을 사게 되면 기존에 2주택이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실제 전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집이 두 채면 한 채는 남편이 다른 한 채는 와이프가 전입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전거라고 해서 약간 전입이 빠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날짜에 있던 그 해당 부동산에 원래 전입자의 그 주소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들어가서 등기부도 띄워보시고 뭔가 이런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정보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가 아니라 또 당사자 직거래 부분이 있으면 그건 의심해 봐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